반갑습니다. 아빠 달려.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. 퇴근하고 여기 집 앞 학교 운동장에 가볍게 조깅을 뛰러 나와봤는데요. 지난 경주 마라톤이 끝나고 무릎이 좀 안 좋았어요. 그날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. 그래서 거의 이틀을 지금 좀 앓다가 오늘 3일차 만에 겨우 조깅을 뛰러 나와봤습니다. 영상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경주 마라톤은 사실 제가 목표했던 바가 있었고 그걸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. 영상에서는 최대한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 속이 말이 아니긴 했습니다.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들한테 계속 신세 한탄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면서 왔었는데,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 이렇게 아쉬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,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.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,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모든 원인의 근간에는 저의 실력 부족, 훈련 부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. 사실 핑계 댈 것도 없이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음은 인정하는데요. 그 외에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나.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를 못했습니다. 제가 동아마라톤 날 아침에 몸무게가 90kg였거든요. 제 키가 187입니다. 몸무게는 90kg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187cm에 90kg의 인간이 있다. 근데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? 그 사람 그 정도 몸이면 잘 달리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겠죠?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. 제가 그 정도로 체중 관리를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올 3월에 동아마라톤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 몸무게가 84kg, 운동하고 오면 83kg까지도 가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6, 7kg가 불었으니까 얼마나 관리를 못한 건지 여실히 나타나죠. 그 정도 체중일 때 3월에 풀코스, 하프 다 PB를 세웠었어요. 근데 그렇게 3월이 지나고 여름쯤에 살이 좀 찌는 바람에 87kg에서 8kg를 유지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을 동아마라톤 때 90kg를 찍어버린 겁니다. 이제 마라톤 할 때 키 빼 몸이라 그러죠. 키 빼 몸. 키에서 몸무게를 뺐을 때 110 이상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데, 저는 부끄럽게도 키 빼 몸이 100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체중 관리 못한 거 좀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체중 관리를 다시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날씨. 비가 왔죠. 이건 저 혼자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비가 와서 아마 다른 분들도 조금은 더 힘드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싱글렛을 조금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입는 싱글렛이 오니지 싱글렛과 오리지널 싱글렛이 있는데, 오니지는 좀 얇고 잘 마르고 좀 가벼운 재질이고 오리지널은 그것보다는 살짝 두꺼운 재질입니다. 근데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아침에 추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두께감 있는 오리지널 싱글렛을 입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땀에 젖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옷이 물을 머금어 버리더라고요.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고 좀 고추장스럽습니다. 오죽하면 제가 옷을 벗을까 차라리 상탈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무게감이 느껴져서 저는 이 싱글렛 선택도 굉장히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우위를 입고 체온 보호를 하시고요. 실제 레이스 때는 어차피 우위를 벗으니까 잘 마르는 소재의 싱글렛을 입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안 하던 행동들을 해버렸습니다. 이것도 대회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한 행동들인데, 그 중에 첫 번째가 급격한 테이퍼링이었거든요. 대회 전에는 테이퍼링을 많이 하시죠. 근데 저는 웬만한 대회 전에 못해도
주당 6, 70km는 뛰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번 동마 전에는 대회가 너무 신경 쓰였던 건지 아니면 뭐 귀찮았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대회가 있는 주에 총 뛴 거리가 20km가 안 됐었어요. 친구랑 10km, 11km 정도 조깅한 게 가장 많이 뛴 거고, 나머지는 그냥 집 앞에서 뭐 TT 훈련하고, 그래서 거의 안 뛰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악순환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몸이 더 다운돼 버렸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번 대회 한 10km부터 왼쪽 골반이 아팠고 좀 다리도 불편했고 그랬었습니다. 뭐 스트레칭을 충분히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쉬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안 하던지 두 번째, 에너지 젤과 아침 식사를 완전히 다른 걸 했습니다. 좀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저랑 안 맞았거든요. 제가 보통 마라톤 대회 루틴이 출발 시간 3시간 이상 남아있을 때는 김밥을 먹습니다. 편의점 김밥. 근데 이제 뭐 혹시 배탈이 날까봐,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야채가 들어있는 김밥은 잘 안 먹고요. 야채가 없는 뭐 소세지 김밥이나 돈가스 김밥 이런 거,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부담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시간이 남았을 때는요 밥을 먹어야 좀 힘이 나더라고요. 2시간 정도 남았을 때는 가볍게 그냥 단백질바, 시중에 파는, 마트에 파는 그런 거 간단하게 먹었었는데, 요번에는 제가 뭐 브랜드명을 언급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저한테만 안 맞는 거일 뿐이었기 때문에, 심지어 요번에 먹었던 제품이 좋은 기억이 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, 그 식사 대용으로 먹은 에너지바가 그날따라 유독 맛이 없더라고요. 억지로 2개를 다 먹었는데 뭔가 계속 속에서 부대끼는 느낌이 났고요. 그날 먹은 에너지 젤들이 제가 기존에 계속 평소에 먹던 것들보다 굉장히 꾸덕한 타입이거든요. 먹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. 저는 좀 이렇게 물처럼 묽은 타입이 나은 것 같은데, 너무 대회를 신경 쓴 나머지 좀 더 좋은 걸 먹어보자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저랑 안 맞는 제품을 먹어버린 거죠. 계속 에너지젤을 먹는데 좀 힘들었어요. 대회 영상들 제 거 보시면 항상 이제 에너지젤은 먹을 때마다 찍었었는데, 이번 대회 때는 그 대회 후반부에 보시면 에너지젤 먹는 영상이 다 편집됐습니다. 그만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찍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. 평소에 드시는 에너지젤이 있다면 그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.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자기가 평소에 먹던 거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굳이 뭐 더 좋다고 딴 거 갈아타지 마십시오. 안 하던 짓 마지막 한 개는, 제가 풀코스를 여러 번 뛰면서 저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기록이 잘 나왔던 신발은 알파플라이 2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걸 신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왠지 모르게 메타스피드를 들고 갔습니다. 그 신발을 신고 단 한 번도 3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. 저 같은 과체중 러너들에게 이 메타스피드는 풀코스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하프까지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. 25km 이후부터 급격하게 쳐졌고, 그 와중에 신발의 쿠션감은 굉장히 약하게 느껴졌고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. 막판에. 이건 뭐 신발 탓만 하긴 그런데, 신발 탓보다는 오히려 뭐 제 체형 탓이겠죠. 메타스피드를 신고 좋은 기록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. 근데 또 저한테는 풀코스용으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. 이 저같이 무거운 사람들한테 그 막판에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견디게 해주는 그런 쿠션감과 함께 탄성, 요게 2개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.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알파2랑 메타스피드가 다 같이 있으시다면 알파2를 먼저 신고 한 5km 정도 뛰어보십시오. 그러다가 신발을 갈아 신고 메타스피드로 다시 뛰어보시면 땅이 발을 붙잡는 느낌이 듭니다. 우리 동네에 옛날 어릴 때 있던 방방, 뭐 봉봉이라 부르는 트램펄린 있죠. 그걸 뛰다가 땅에 내려와서 점프를 해보면 발이 땅에 붙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딱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알파의 탄성은 사실 다른 신발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풀코스 막판에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, 이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신발의 능력치가 없이 온전히 저의 신체적 능력으로 부딪히려고 하니까 이번 마라톤이 더 힘들고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보면, 마라톤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, 일단 체중관리, 효과적인 체중관리, 그리고 날씨에 알맞는 의류 선택,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하지 말자. 에너지제를 갑자기 바꾼다든지, 안 신던 신발을 신는다든지, 훈련 루틴을 바꾼다든지, 요런 거는 하지 말자입니다. 평소 하던 바로 꾸준히 밀고 가신다면 풀코스 성공 확률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,
저의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담아봅니다. 풀코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. 사실 이번 대회 뛰면서 이제 풀코스 그만하고 싶다, 그냥 하프까지만 뛰어야겠다 이 생각 수도 없이 했고요. 앞으로 이걸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? 뭐 안 좋은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 보니까 뭐 이번 대회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, 실수했던 부분들 요것만 잘 다듬으면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이 다시 생겨나고 있어서 이번 실패를 진짜 교훈 삼아 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하면 됩니다. 저 경주 동마는 끝났지만 뭐 춘마, 제마 아직 남아있잖아요. 아직 거기가 타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 루틴 유지 잘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봅니다. 사실 저는 지금 JTBC 마라톤 참가를 살짝 고민할 정도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.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회복해서 꼭 참가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저는 조금만 더 조깅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